뉴스 브리핑 제작에 도움 주신 분들입니다. 경험과 실적이 증명하는 김효지 부동산 전문인, 절세의 지혜를 나눠드립니다. 이상회계법인, 한 곳에서 시작되는 안정된 미래 선우앤선우 종합보험, 30년 손맛 케이터링의 명가 참사랑, 20여 년의 경험과 실력과 노련함 우리들 척추신경원, 홍성구의 뉴스 브리핑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로컬 소식입니다. 워싱턴주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가 3명 더 늘어나 지금까지 총 9명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사망자 9명 중 8명은 킹카운티에서, 다른 1명은 시애틀 인근의 스노호미시 카운티에서 발생했는데요. 특히 새로 추가된 3명의 사망자 중에서 2명은 이미 사망한 후에 뒤늦게 코로나19 감염 사실이 확인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들은 커클랜드에 있는 라이프케어 센터의 입소자들로 알려졌는데요. 한 명은 24일 하버뷰 의료센터에 입원했다가 이틀 뒤 사망했고, 또 다른 한 명은 27일 자택에서 숨을 거뒀습니다. 한편 현지 언론 시애틀에는 킹카운티 페더럴웨이 지역 우체국에 근무하는 50대 한인 여성이 대구를 방문하고 돌아온 뒤 증상을 보여 검진한 결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지난 1일 보도했습니다. 시애틀N에 따르면 이 여성은 미국 내 한인 첫 확진자이자 한국에서 코로나19가 감염돼 미국으로 들어온 첫 번째 케이스입니다. 어제 노스캐롤라이나주에서 첫 확진자가 나오는 등 현재 미국에는 총 13개 주에 걸쳐 122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어제 새벽 1시경 테네시주 내시빌 도심을 비롯해 인근 카운티에 강력한 토네이도가 삽시간 휩쓸고 지나가면서 희생자가 속출했습니다. 빌리 테네시 주지사는 어제 오후 기자회견에서 이번 토네이도로 25명이 숨지고 다수의 실종자가 나왔다고 밝히고 주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실종자 수는 아직도 파악 중입니다. 지역 언론들은 계속해서 실종자 명단을 속속 발표하고 있는데요. 주 전역에 대피소가 설치되고 수색 구조대가 소집됐습니다. 토네이도가 지나간 지역은 끔찍할 정도로 폐허가 돼버렸습니다.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곳은 푼남 카운티로 사망자 19명에 30명의 부상자가 나왔고 최소 40채의 건물이 부서지고 5만 가구의 전력 공급이 끊겼습니다. 내시빌은 다운타운에서 2명이 사망하고 최소 156명이 다쳤는데요. 136에서 140마일의 강풍을 동반한 EF 3등급의 토네이도가 5포인트 지역을 강타해 도시 곳곳에 전선이 나뒹굴고 도시가스 누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내시빌과 클락스빌 등 피해 지역 학교들에는 휴교령이 내려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토네이도 피해 현장을 오는 6일 직접 방문하겠다고 밝히고 어려운 시기에 연방정부가 여러분과 함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인 사망자나 실종자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만 내시빌 한인회는 이재민 돕기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최형철 내시빌 한인회장은 한인들이 작은 성금이라도 모아 도와주는 것이 도리라 사료된다면서 동참을 호소했습니다. 어제는 대통령 후보를 뽑는 경선이 전국 14개 주와 사모아에서 열리는 이른바 슈퍼 투즈데이였는데요. 경선 결과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남부 지역을 포함해 10개 주에서 승리를 거둔 반면 샌더슨 상원 의원은 대의원 수가 가장 많은 캘리포니아를 포함해 4개 주에서 승리했습니다. CNN은 바이든 전 부통령이 흑인 유권자들의 압도적 지지를 바탕으로 큰 승리를 거두면서 경선 초반에 부진했던 우려를 단번에 날려버렸고, 샌더슨 의원은 라티노와 백인 및 젊은 유권자들의 지지를 많이 받았다고 보도했습니다. 한편 엄청난 선거 자금을 동원하면서 다크호스로 불렸던 마이크 블룸버그 전 뉴욕시장은 사모아에서 승리하는 데 그치면서 경선을 계속할지조차 장담하기 힘든 상황에 빠졌습니다. 조지아주 풀턴 카운티에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애틀랜타 한인사회도 대책 마련과 대응에 부산한 모습입니다. 미 동남부 한인 외식업협회는 식당 코로나19 감염 예방 수칙을 배포하고 외식업계 자영업자들에게 안전수칙을 지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애틀랜타 조지아 한인 상공회의소는 지난 2일 대책회의를 열었는데요. 대구와 경북 지역에 마스크 보내기 운동을 전개하고 썬박 행정부행장을 중심으로 한인사회 방역 지원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한인사회 각종 행사들도 코로나19 여파로 연기되거나 취소되고 있습니다. 흥사단 동남부 지부는 오늘 개최할 예정이었던 3월 원래회를 4월로 미뤘고, 조지아 한인의사협회도 7일 개최하려던 정신건강포럼을 잠정 연기했습니다. 미주 한인문화재단은 4월 4일 개최할 예정이었던 대한민국 영화음악 콘서트를 무기한 연기한다고 밝혔는데요. 애틀랜타 중앙일보는 애틀랜타 한인회도 29일 개최하려던 봄맞이 애틀랜타 트롯별 잔치를 연기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지구촌 소식입니다.
일본의 코로나19 감염자는 4일 현재 1,000명을 돌파했습니다. 중국, 한국, 이탈리아, 이란에 이어 5번째로 많은 것인데요. 그런 와중에도 일본 정부는 올해 여름 예정된 도쿄 올림픽을 예정대로 개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IOC 측이 도쿄 올림픽의 성공을 위해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며 IOC, 조직위원회, 도쿄도와 긴밀하게 협력해 착실하게 준비해 나갈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아나항공사와 잘항공은 일본 내 국내선 운항을 오는 6일부터 12일까지 감편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교도통신은 항공사 감편이 일본 정부가 각종 행사와 이벤트를 자제해달라고 요청한 것에 따른 대응이라고 전했습니다. 아프가니스탄 무장 반군 조직 탈레반이 아프간 정부와 불협화음을 드러내며 정부군에 대한 공격을 재개하자 미군이 공습으로 반격에 나서면서 지난달 29일 미국과 탈레반 간에 체결된 평화합의가 타결된 지 며칠 만에 좌초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탈레반은 평화합의에 서명한 지 이틀 만에 공격을 재개했었는데요. 아프간 주둔 미군 대변인인 소니 레깃 대령은 탈레반을 향해 불필요한 공격을 중단하고 약속을 지키라고 강조했습니다. 탈레반이 평화합의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재공격에 나선 것은 포로 교환과 관련한 불만 때문인데요. 미국은 탈레반 대원 5,000명과 아프간군 포로 1,000명을 교환하기로 합의했지만 아프간 정부가 이와 관련의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초 미국은 아프간 정부와 탈레반이 대화를 나누도록 하고 14개월 이내에 철군하겠다는 계획이었지만 탈레반과 아프간 정부 간의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아 계획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입니다. 러시아 시베리아 지역의 한 시골 마을에서 돼지 무리가 어린아이를 물어 상해를 입히는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지역 법원은 돼지 주인인 60세 여성에게 3개월의 노동형을 선고하고 소득의 5%를 몰수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인테르팍스 통신이 어제 보도했습니다. 이 여성은 자신이 들판에 풀어놓고 키우던 돼지들이 같은 마을에 사는 4살과 7살 난 자매를 공격한 사건으로 형벌을 받게 됐는데요. 다행히 7살 아이는 도망쳤지만 4살 아이는 넘어졌고 돼지들에게 물어뜯겨 온몸에 심한 상처를 입었습니다. 재판에 넘겨진 여성은 들판에 돼지를 풀어놓고 키우는 것이 일상적인 일이라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는데요. 하지만 법원은 그녀의 부주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한국 소식입니다. 대구지방경찰청이 신천지 대구교회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현 단계에서 압수수색 필요성 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기각했습니다. 보강 수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경찰은 신천지 대구교회가 신도 명단을 누락하는 등 감염병 예방법 위반에 고의성이 있다고 보고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는데요. 앞서 대구시가 신도수를 고의로 속여 관련 시설 역학조사 등을 방해한 혐의로 신천지 대구교회를 경찰에 고발했기 때문입니다. 한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4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신천지라는 집단이 특정된 상황에서 잠복기라고 판단되는 14일간 전파 차단을 위한 총력전이 필요하고 방역 목적 차원에서도 강제 수사는 즉각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추 장관은 신천지 신도의 경우 어린아이는 신도 명단에서 누락돼 있어 어린아이가 확진자로 판정되면 이들을 어떻게 생활치료시설에 배치해야 할지 기준이 없다면서 생활치료센터가 제 기능을 하기 위해 절대적으로 압수수색을 통해 제대로 된 신도 명단과 이동 경로 파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코로나19 집단 발병의 근원지로 신천지가 지목된 가운데 연예인들을 신천지 교인이라고 알리는 찌라시가 돌아 해당 연예인들이 잇따라 강력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찌라시에 언급된 유재석과 정용돈 등이 소속된 FNC 엔터테인먼트와 이동욱이 소속된 킹콩 바이 스타쉽, 동방신기가 소속된 SM 엔터테인먼트 등 기획사들은 악성 루머에 대해 강경한 법적 대응을 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찌라시에서 지목된 가수 태희는 SNS에 제가 그 종교인이라뇨 라며 어떤 누구라도 이런 상황을 이용해 거짓 정보를 재미삼아 흘리고 이용하지 말 것을 부탁드린다고 했습니다. 서울 구치소에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4일 옥중 서신을 통해 미래통합당을 중심으로 범보수 야권이 하나로 힘을 합쳐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유영하 변호사는 이날 박 전 대통령이 쓴 친필 옥중 서신을 공개했는데요. 국민 여러분 박근혜입니다 라고 시작하는 이 서신에는 나라가 전례 없는 위기에 빠져 있고 국민들 삶이 고통받는 현실 앞에서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이합집산하는 것 같은 거대 야당의 모습에 실망도 했지만 보수의 외연을 확대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으로 받아들였다면서
더 나은 대한민국을 위해 기존의 거대 야당을 중심으로 태극기를 들었던 여러분 모두가 하나로 힘을 합쳐주실 것을 호소드린다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 범여권은 박 전 대통령의 옥중서신은 선동정치라며 통합당은 박근혜 정당을 선언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비판했습니다. 미래통합당은 박 전 대통령의 옥중서신에 대해 총선 승리로 뜻에 부응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4일 현재 한국 내 코로나19 확진자는 총 5,621명이며 사망자는 총 33명으로 늘었습니다. 대구 경북 지역 누적 확진자는 4,780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 지역이 101명, 서울이 99명으로 증가했습니다. 4일 0시 기준으로 완치 판정을 받고 격리 해제된 확진자는 전날보다 7명이 추가돼 총 41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한국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사람은 지금까지 총 13만 1,379명인데요. 그중 10만 2,965명이 음성 판정을 받았고 2만 8,414명이 검사 중입니다. 2020년 3월 4일 홍성구의 뉴스 브리핑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